야, 주변에 아무도 오지 마. 아무도 없는데. 유준열의 모든 매력은 입술에서 비롯된다. 얼굴에서 입술에 차지하는 양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티팩토리를 찾아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BTV를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필모톡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를 모시고서 필모그래피를 복귀하는 토크쇼입니다. 배우와 제가 대표작 4, 5편을 선별하는데요. 한 작품당 2씬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고요. 첫 번째 손님으로 배우 유준열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진열이라고 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유준열 씨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돌아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재생되는 참고 영상은 가치보험 콘텐츠입니다. 일반 영화의 대사, 효과음, 배경음악 등을 자막으로 표기하고 화면 상황과 시각 정보를 설명하는 음성 해설을 넣어 시청각 장애인이 영화를 감상하도록 지원하는 콘텐츠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시간 관계상 줄거리 설명을 생략하고 스포일러를 노출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토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은 더킹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안 붙어서 애들이 좀 서운했을걸. 나 그럼 한번 붙을 걸 그랬네. 뭐 그랬으면 내가 이겼지. 헤이, 그것은 아니지. 어? 싸움은 아무래도 내가 너보다는 쪼까. 쪼까? 쪼까.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지. 넌 신경 쓰지 마. 어? 넌 늘 그자 밝은 데 있어라. 앞으로 저런 일이나 더럽고 추잡한 일 손대야 될 때 내가 할게. 너는 잘 될 놈이니까 이런 일 안 하는 것이 좋아. 나는 워낙 더러운 것이 많이 묻어서 티도 안 나야.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10분이나 봐야 되는데 이거. 역시 연기만큼 디테일하십니다. 아유. 네. 이제 영화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포장마차 장면에서 카메라가 천천히 트래킹을 합니다. 통상 이제 긴장을 고조시킬 때 쓰는 방법인데요. 사진 한번 먼저 볼게요. 여기서는 친밀감이 동시에 묻어나옵니다. 배우들의 연기력이 클 텐데요. 관련해서 조인성 씨하고 긴밀하게 좀 얘기를 나눈 부분이 좀 있을까요? 선배님이 좀 이제 편하게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때가 제 첫 상업 영화이기도 하고 스태프들도 뭐 의리의리하신 분들도 많이 나오고 뭐 조명도 엄청나게 치고 제가 기존에 했던 작품들과는 규모 면에서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뭐 위압감이 좀 있었는데 시작부터 너무 편하게 대해주셔서 연기하는 내내 친구처럼도 보일 수 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약간 디테일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네. 조인성 씨가 약간 흐느적거리면서 얘기하는 약간 곡선형이라면 유준열 씨는 정면을 응시하는 약간 직선형인데요. 한재림 감독은 뚜렷하게 지시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배우들끼리 따로 설계한 디테일이 좀 있을까요? 선배님이랑 따로 얘기한 건 없는데 이제 아무래도 모니터를 하다 보니까 좀 바리에이션을 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들긴 했었어요. 저는 좀 작품을 준비하거나 캐릭터를 만들 때 기존에 있었던 거를 좀 지향하고 좀 새로운 것들을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리에이션을 주려고 저렇게 연기를 했었는데 그걸 또 캐치를 해주셨네요. 네.
이 장면들을 꼼꼼히 살펴보면 유준열 씨 연기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최두일의 욕망이 잘 숨겨져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알고 보면은 최두일에게는 신분 상승의 목적성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유준열 씨는 이 씬에서 욕망을 최소화하는 걸 넘어서 사나이들의 우정을 되게 크게 각인시켰습니다. 그 혹시 왜 이렇게 설정을 하셨는지 좀. 두일이라는 인물은 정확히 봐주셨는데 이게 뭐 사회적 성공이나 이 친구가 가야 될 길 이외의 것을 더 신경을 많이 쓰는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특별히 그 부분을 좀 숨겼다기보다는 친구나 남자들의 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생각하고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티가 나서 좀 기자님도 그렇게 보시지 않았나. 그렇다면 반대로 네네. 목적성을 살포시 좀 드러낸 장면도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선거 당선되는 그런 장면에서는 어떤 수단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렇게 딱 당선이 됐을 때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옵션이 이제 딱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 있어서는 좀 탁 티가 나게 연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아하고. 이어서 살펴본 씬은 최두일의 결단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그럼도 당한 것게. 그럼도 내가 그놈 지켜줘야지. 내가 약속했으니까. 어느 날 도망치는 게 귀찮다며 갖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수트 하나를 맞춰 입고 김웅수를 찾아갔다고 한다. 나를 지켜주겠다며 웃던 그는 그렇게 떠나갔다. 친구를 구하겠다고 부하들에게 말하는 장면부터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유준열 씨 시선이 부하들에게 향해 있지 않는데요.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느낌을 좀 유도하셨나요? 네, 맞아요. 저 때도 기억에 나는 게 카메라가 딱 정면에 세팅이 돼 있었어요. 근데 보통 카메라가 저렇게 배우 얼굴을 정면으로 잘 잡지 않거든요. 근데 저 김우영 기자님이 저렇게 딱 잡으셨을 때의 의도가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저 멀리에 그 태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기를 한 거였거든요. 저 카메라 너머에 태수가 날 보고 있다. 자, 태수한테 하는 이야기다라는 느낌으로 연기를 했는데 그래서 좀 저런 장면이 나온 것 같아요. 영상이 기억을 되살려주는 열쇠네요. 1분만 견디세요. 그래야겠는데요? 네네네. 한재린 감독이 이 장면 찍을 때 굉장히 시간에 쫓겨서 촬영했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네. 유준열 씨의 순간 집중력이 굉장히 훌륭해서 한시름을 덜어냈다고 합니다. 꼭 감사함을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는데 순간 집중력에 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근원이 좀 뭐라고 좀 생각하시나요? 순간이라서 가능한 것 같아요. 딱 그 액션 소리가 들리면은 이거는 뭐 모든 배우가 그렇듯이 딱 그 아드레날린이 확 솟구치면서 그게 이제 순간 집중력이라고 하면 집중력이죠. 아무래도 이제 수트를 빼입고 머리를 쓸어내리는 장면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좀 낭만이 흘러 넘친다는 생각을 처음에 많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네네. 근데 이게 대사가 없는 이미지들의 조합이거든요. 네. 이게 의도하는 바를 이렇게 전달하기가 생각보다 까다로웠을 텐데 네.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시고 연기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다시 찍으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했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미지 컷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미지만 생각했을 텐데 저 때는 저게 그냥 이미지라기보다는 정말로 태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결단을 내리러 가는 순간 이미지로 생각을 안 하고 연기를 하다 보니까 감정이 좀 많이 들어간 감정적으로는 엄청 좋은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양날의 검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운이 좋았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한재린 감독이 지난해 개봉한 영화 바빌론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 장면 찍었을 때가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거기 장면에서 브래드 피트가 호텔 직원에게 팁을 주고서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장면에서 유준열 씨의 이 장면이 다시 한번 굉장히 많이 떠올랐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러면은 인터뷰를 하기 전에 감독님이랑 다 따로 인터뷰를 하신 거예요? 바빌론은 되게 최근 영화인데. 인터뷰는 기본 아닌가요? 전에 있었던 기사를 찾아보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고 따로 또 여기 연락을 오늘 드려서. 감독님들 다 저하고 인터뷰하시고 모 배우님도 저하고 한번. 네. 한편으로는 이제 김웅수 패거리와의 대결도 굉장히 좀 인상적인데요. 액션의 합보다 감정이 우선시돼 있습니다. 최두일이 강목을 피하는 와중에도 김웅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데요. 액션을 하면서 감정의 비중을 싣는 작업이 이게 굉장히 흔한 작업은 아니거든요. 좀 어렵지 않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배우는 사실은 액션을 할 때는 감정이 최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동작 자체는 무술팀이나 스턴트에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아름답고 디테일하고 굉장히 좋지만 이 감정 부분에서 보여주는 그걸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게 또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보다 그래도 더 중요한 게 감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장면을 촬영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액션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던. 참고로 유준열 씨하고 한재린 감독은 머니게임에서 다시 의기투합했습니다. 유준열 씨의 유머러스하면서도 인간적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작품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다음 작품은 독전입니다. 뭔데 너? 뭐? 조용히 해. 어이. 중국 사람한테 받아온 건데 중국 사람 누구? 양이 눈 튀어나오게 많아. 괜찮아. 가져와. 야, 둘, 셋, 넷, 다섯. 헐, 이게 다 몇 개야? 이틀? 안 돼. 이틀? 안 돼. 못해. 충분히 해. 아이, 미친놈이 우리 얼마나 빨아먹으려고. 존나 빨아먹을 거다. 쪽쪽 빨아먹을 거다. 커피에 무슨 MT 왔냐? 드세요. 조까. 넌 아까. 뭐야? 왜 그래?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아줌마 돌아가셨어? 그쪽이 어디야? 가서 조기 가져와. 이혜영 감독에게 여쭤보니까 김동영, 이주영 배우와 연극을 준비하듯이 수어를 굉장히 열심히 연습했다고 하던데요. 사실은 이 씬 자체가 애초에는 굉장히 짧게 스치듯이 지나가는 그런 씬이었는데 너무 연기들을 준비를 너무 잘해서 씬이 이렇게 길어졌다고 합니다. 혹시 그 과정 기억나시면 좀 복귀해 줄 수 있을까요? 저는 근데 사실 뭐 많은 시간을 쓰진 않았고요. 아마 주영이하고 동영이가 엄청 고생을 많이 했었는데 수아 선생님께서 굉장히 친절하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첫 수아 연기를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유준열 씨의 쪽쪽 연기도 빼놓을 수 없겠는데요. 이혜영 감독이 저에게 어떤 얘기 해주셨냐면 유준열의 모든 매력은 입술에서 비롯된다. 무표정에서 나오는 입술의 뉘앙스는 여느 남자에게서 볼 수 없는 것이다. 담담하고 고요한 느낌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이혜영 감독님의 이 주관적 견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관적인 견해인가 싶네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그게 뭐 딱히 의도한 바는 아니고 얼굴에서 입술에 차지하는 양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닌가. 아무래도 그런 매력을 이제 제사 장면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무표정의 슬픔, 분노, 뭐 이 밖에도 다양한 감정이 굉장히 뒤섞여 있는데 중요한 건 어느 것 하나도 돋보이거나 돌출해 있지를 않습니다. 이런 거 연기를 좀 이렇게 처음에 접하실 때 어떻게 계산하시고 좀 구성하셔서 연기하시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 독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 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인 것 같아요. 굉장히 영화적인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배우들 연기도 전부가 다 갔을 때는 좀 부담스러운 지점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서영락이라는 인물이 그렇게 좀 어떤 밸런스를 좀 잡아주면 보는 분들이 이 2시간을 볼 때 좀 이렇게 힘들어하진 않겠다라는 계산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갖고 시작을 했는데 또 기본적으로 제가 감정의 과잉이랄까 이런 부분들을 좀 피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상 서영락은 이런 인물로 잡아도 되겠다라고 했는데 감독님도 되게 동의하시고 또 영화를 봤을 때도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산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호와 서영락의 마지막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게. 그래서요. 제가 누군데요? 전 제가 누군지도 몰라요. 넌 살면서 행복했었던 적이 있냐? 원호를 포함해서 모든 인물들은 하나같이 직선으로 이렇게 내달리거든요.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반응하기도 하고요. 근데 유준열 씨 혼자만 정반대입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외롭고 긴 싸움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좀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직선적이라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는 굉장히 직접적으로 딱딱 보여주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들만 골라서 피해서 연기를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건 누가 봐도 반전이 갖고 있는 영화고 이 반전은 우리가 이 영화를 다 보고 나서 막 이런 또 반전은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저럴 수도 있겠구나, 저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구나, 이 정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숨겼다기보다는 계속해서 관객들이 고민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줘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좀 더 돌아서 좀 더 모호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을 많이 가미를 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재밌네요. 네, 아니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굉장히 연기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마치 다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이 배우 지망생이시거나 현재 배우이신 분들이 계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어떠세요? 이게 좀 들을만 하세요? 아, 그래요? 그렇구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네네네. 마지막 테이블을 두고서 조진웅 씨와 마주하는 장면은 테이크를 10번 이상 갔다고 들었는데요. 조진웅 씨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창문을 굳이 본 이유는 완성으로 인한 막막함과 허망함이다. 사건의 본체를 맞닥뜨리는 순간 과연 기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모든 것의 끝이라면 그럼 이제 다시 시작은 무엇일까? 더 이상의 목적도 희망도 종식된 상태로 무언가를 찾기에는 나의 에너지 또한 그런 막막함으로 변해버렸다. 어떠한 디렉션도 없었지만 막연히 창을 보고 싶었다. 알고 보면 유준열 씨도 창문을 바라보는 것은 매한가지인데요. 유준열 씨는 좀 어떤 생각으로 창문을 바라보셨습니까? 이게 진웅 선배가 봐서 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 장면을 찍을 때는 많이 대화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준웅 선배가 밖을 딱 보는데 저도 보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딱 밖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인지 알 것 같은데 이게 혹시나 그 감정이 아닐까봐 저도 확인차 봤던 것 같아요. 그 감정을 제가 다 알진 못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또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데 그만큼 이 장면은 굉장히 좀 감각적으로 찍었던 그런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그럼 다음 작품으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준열 씨가 분량의 거의 90%를 소화한 돈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라인 방금 녹음된 거 확인 좀 하시죠. 5번 들었는데도 못 알아들었다. 4? 8호? 지금 장상황으로 봐선 그래 매수가 맞아. 네, 감사합니다. 야, 이 미친 비용신 새끼야. 내가 팔렸지 어제 살았어? 그냥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그냥 주문 넣으라니까. 그게 그렇게 어렵냐? 그래 누구처럼 진짜 너 1년도 못 채우고 잘리고 싶어서 그래. 나도 2차 갑시다. 아니 누구는 씨발이 몰라서 일어나 집에 가자. 일어나. 아니 댁은 누구신데 집을 가라 말아요. 아니 씨발이라잖아. 아이 자식이 왜 원래 저러니? 제가 박누리 감독하고 통화를 좀 해봤는데 기계실 앞에서 토하는 모습이나 거래에 성공해서 손가락을 들어올리는 모습, 얼굴 옆으로 술이 질질 새는 모습, 이거 다 스스로 설정한 디테일이라고 하던데 이게 박누리 감독님이 저한테 좀 재밌는 얘기 해주신 게 액션 소리가 들려야만 유준열 씨가 보여줬지 사전에 논의를 하나도 하지 않으셨대요. 그래서 박누리 감독의 말에 따르면 밀당의 천재라고 합니다. 왜 그러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이런 거 디테일은 다 만든 건데 넘어질 뻔한 건 진짜 넘어질 뻔한 거. 근데 그것조차도 준비했던 것처럼 얘기를 해야 다른 것도 같이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대부분 저는 그냥 화면에서 보여드리고 마음에 안 드시면 빼줘라. 근데 대신에 보통 마음에 드실 거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연기하는 것 같아요. 네. 박누리 감독님께서는 유준열 배우님이 저 술 한 잔도 못 하는데요 라고 얘기해서 이 장면 찍을 때 이게 어떻게 찍어야 되지?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이런 걸 찍을 수가 없는데 라고 이제 걱정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뭘 찍을지 얘기를 안 하고서 액션을 했는데 굉장히 생떼를 부려가지고 찍으시면서 굉장히 놀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는 저도 사실 저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다 그 회식 분위기가 있어요. 저런 사고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거든요. 여기 있으신 분들도 고개를 격하게 그만큼 이게 되게 흔한 일이다 보니까 공감을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저 때 힘들었던 부분들을 좀 감독님한테 투정 부리지 않았나 그런 지점도 있고. 네, 다음 살펴볼 시는 역정과 두려움이 나타나는 장면인데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웬일이야 이 시간에? 밥은? 안 먹어. 안 그래도 오늘 닭죽했는지 조금만 기다려. 엄마 금방 데펴줄게. 안 먹는다고. 그리야 너는 맨날 안 먹어. 나중에 더 달라 그러지나 마라. 에휴. 여기다 하면 되겠다. 안 먹는다고. 아이고 알았어. 좀 안 먹는다고. 내가 이런 것도 좀 한 번 쓰고 좀 버리라 그랬지. 내가 돈 갖다 주잖아. 좀 궁상밖에는 다시 말자고 좀.
강누리 감독한테 이 씬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준비 단계에서 굉장히 좀 제작진들하고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던 씬이라고 하더라고요. 조일련이 아무리 변했어도 어머니한테 화를 낼까? 관객에게 너무 못되게 보이지 않을까? 이제 여러 가지 우려가 좀 있었다고 하는데 유준열 씨도 걱정이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장면에서는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많이 대입해서 넣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저래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약간 역할은 배우에서 출발을 하는데 제가 어떤 상상을 가지고 이 역할을 심어 넣는데 굳이 이 상상이 필요 없는데 만들어서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장면들이. 지금 와서 겪어보고 느끼는 감정들은 아, 저때 저게 맞았는데 저런 순간들이 좀 덜해서 공감을 못해서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때 감독님한테 많이 감사드리죠. 다 찍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아, 좀 더 해도 됐었을 텐데 더 그냥 시원하게 그냥 다 엎었어요. 그랬을 텐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이 장면에서 가장 백미는 닫아버리고서 바로 후회하는 조일련의 얼굴인데요. 미행이 붙은 거를 확인하고 나서 이렇게 두려움이 이렇게 밀려듭니다. 근데 이제 유준열 씨 얼굴을 자세히 보시면 입술로만 표현하거든요. 또 이게 제가 대본을 쓰다 보니까 또 입술이 또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다소 이제 과하게 사실은 표현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데 이렇게 좀 절제해서 입술만 살짝 떼는 그런 연기로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하신 계기가 좀 있나요? 제가 감정 표현을 많이 안 하는 타입의 인간이다 보니까 최대한 별로 안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정도만 표현해도 아니야 다 나왔어. 이 정도면 충분하면서 여기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도 지금까지 좀 그런 식의 연기들을 계속 하는 힘이 되지 않았나. 네, 그럼 다음 작품으로 다시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백상예술대상 3관왕에 빛나는 올빼미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명수찬! 명수찬! 나으리, 명주천이 더 필요하십니까? 두 배우 모두 계속 앉아 있고 행위 또한 크지 않습니다. 온전히 표정과 짧은 대사만으로 긴장을 조성한 셈인데요. 다양한 제약 속에서 좀 이런 기운을 좀 만들어내기가 보통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거든요. 좀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제 영화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제가 관객으로 볼 때도 좀 클로즈업 많은 영화들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배우들이 이 연기하는 디테일이 정말 우리가 감정 그렇게 크게 표현하지 않아도 관객들이 충분히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 장면 찍을 때는 감독님이랑 그런 거 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 장면을 할 때는 더 해야 될까? 감독님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아니야. 여기서 더 하고 더 하면 어때요? 그러면 또 그거 보니까 그래 이게 맞네. 뭐 이러면서 엄청 고민했던 것 같아요. 이영익이 침으로 청경수의 눈을 찌를 듯한 신용을 하는 장면인데 이게 찍은 방법을 제가 감독님한테 들었더니 굉장히 창의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법을 유준열 씨가 좀 이렇게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바늘이 절반은 진짜고 이 제 눈에 가까운 부분들은 이제 CG로 하기로 했는데 CG든지 아니든지 눈에 들어가면 뭐 매한가지인데 눈을 가까이 갔다가 뺐다가를 반복을 하면서 이거를 돌린 거예요. 그래서 촬영할 때는
그냥 똑같이 왔어요. 그 무성 선배가 으ත් 하면 저는 으ත් 하고 있고 촬영은 그 똑같이 했어요. 그리고 괜히 무성 선배가 막 야 주변에 아무도 오지 마. 아무도 없는데 계속 야 아무도 오지 마. 이거 혹시나 여기 쳐면 큰일 나 막 이러면서 와 그렇게 하셔가지고 굉장히 긴장하면서 찍었고. 다음 이야기할 시는 청경수의 겁박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이 손이. 얘 손이 쥐어지질 않는다. 저놈이 세자 저하를 죽인 독살자입니다. 누가 시켰느냐? 안태진 감독님께서는 이제 청경수가 부조리에 맞서서 일어선 양민일 뿐 영웅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그런 느낌이 강하게 나타날 것을 촬영 내내 경계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용감한 행동이 또 가짜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우려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듣기만 해도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인데 좀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처음 보면서 경수라는 인물이 굉장히 지극히 개인적이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행동하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인간적으로 보여줘야지 그거를 뭔가 영웅처럼 보여주면 우리가 그런 영웅이 되려고 사는 삶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되게 경계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혜진 선배는 이 영화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 궁궐 문 앞에서 이렇게 고민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저거 그냥 집에 갔어야지 그러더라고요. 사실은 가는 게 맞거든요.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 번씩 영웅적인 면모들이 보여지는 순간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순간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최무성 씨만큼이나 유해진 씨와의 호흡도 매우 중요했을 것 같은데요. 안태진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연기에 대해서 두 분이 알아서 척척 좋은 시너지를 발휘해서 그야말로 카메라 앞에서 관전자가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던데요. 아무래도 유해진 씨하고 좀 서로 연기에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혜진 선배님이랑은 이 작품을 통해서 연기 얘기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아예 얘기를 안 했던 것 같고 오히려 배우로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작품 특히 하면서 좀 속에 있는 얘기도 많이 하면서 인간적으로 더 가까워지고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을 통해서도 제가 했던 실수들이나 이런 것들 많이 잡아주시고. 그럼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영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외계인 1부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무릇 도술이라 마른 하늘에 비가 안 내리고 아까 꽃놀이 나온 사람들도 기분 잡치면 안 되니까 비는 됐고 손짓 하나에 일진광풍을 데려오며 또한 배우고 익히면 다치는 법이 없어요. 그 어떤 것에도. 그 어떤 것에도? 그럼 자 그걸로 여기를. 그럼 이것도 괜찮은가? 칼을 깊이도 박았다. 대간 1등에 도둑이 많다. 여기 유명한 도사가 있다면서? 여기 어떻게 사례를 할 테니까 한번 따서 들어가. 이 세 사람이 맞소. 맞네.
진짜 살해도 한다니까 나서 볼까. 새 놈이 뛰고 있구만. 총소리. 이 근처에 절이 있어. 최동훈 감독 설명에 따르면은 거의 첫 테이크로 완성한 씬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촬영 전만 해도 좀 무리한 설정이 많아서 굉장히 좀 우려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촬영 당일날 유준열 씨를 따로 구석으로 불러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었대요. 근데 유준열 씨가 뭔가를 좀 보여주고 나서 아, 오늘 촬영 술술 풀리겠구나 라고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셨다는데 도대체 뭘 보여주신 건가요? 저희가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정말 그 어떤 영화보다 미팅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미팅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이야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때도 준열 어떻게 할 거야 했을 때 그냥 감독님 우리가 그냥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항상 같이 놀던 것처럼 그랬더니 그거지 그거야? 그러면 됐어. 그러니까 감독님 대본을 보면은 굉장히 디테일한 게 저랑 오랜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것들이 다 대본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디테일한 감독님이 아닌가. 그것들이 캐릭터의 영화에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최동훈 감독 영화는 말맛이 살아 있어서 네네. 아무리 봐도 사실 질리지가 않는 약간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네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남성적인 그런 목소리도 좀 나오기도 하고 네. 약간 소년 같은 네. 약간 발랄한 그런 면도 있고 또 아플 때는 또 잔망스럽고 사실 이거를 하나로 이렇게 리듬으로 연결하기가 굉장히 쉽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좀 어떻게 설계를 하셨나요? 요 무룩이라는 캐릭터는 아까 말씀드린 다른 영화와는 정반대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감정의 과잉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표현도 되게 많이 하고 보여줄 것도 많고 재밌는 요소들도 많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넣은 영화.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들여다볼 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밀본에서 장검을 휘두르다입니다.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저건 현감이 붙었는데. 나왔다 드디어. 최동훈 감독께서 계산된 액션의 합보다 좌충우돌하는 느낌을 더 부각하고 싶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액션의 약 70%를 현장에서 고안했고 유준열 씨의 의견도 크게 반영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장면에서 좀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감독님이랑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려고 했던 액션들은 조금 엉뚱하고 좀 어색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묻어나면 좋겠다.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무술팀의 어떤 동선대로 쫙쫙 움직인다면 그 이외의 것들은 좀 많이 우리끼리 만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촬영장에 외계인이 없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제작진이 어색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겠지만 아무래도 어느 때보다도 좀 높은 그런 집중력이 좀 요구됐을 것 같은데 그때를 좀 기억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키가 달라서 그러니까 외계인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가 가늠이 잘 안 돼서 그리고 외계인을 연기하시는 우리 그 무술팀 선생님이 얼굴은 여기 있는데 얼굴로 막 연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외계인 얼굴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얼굴을 보면서 감정 연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선을 여길 봐야 되는 거죠. 여기서 연기를 막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최동훈 감독님한테 여쭤보니까 2부 공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진 않았다고 하는데요. 관전 포인트를 물어봤더니 무룩에 대한 입체적인 조명이 주를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동훈 감독님께서 관전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배우와의 호흡을 기대해도 될지 정도만 유준열 씨께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떤 배우의 호흡보다도 그냥 2부가 더 재밌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더 많이 나와.
제 기준에서 제가 더 많이 나오니까 꼭 챙겨보겠습니다. 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꼭 챙겨 보실 거죠? 네. 이것으로 저희가 준비한 작품 이야기는 매듭 짓겠습니다. 사전에 받은 질문 몇 가지를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분은 장세정 씨.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세정 씨. 네. 저는 배우님 영화 중에 리틀 포레스트를 가장 좋아하는데요. 저도 가끔 이제 제 길을 못 찾고 이제 생각 속에 갇힐 때가 많은데 배우님은 그럴 때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을 제가 얼마 전에 무슨 뜻인지를 알고 좀 감동받았던 순간이 있어요. 요즘에 많이 자연 속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거든요. 근데 아름이라는 말이 나라는 뜻이래요. 나.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말은 뭐다? 나답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나다운 게 제일 뭔지를 종이나 수첩에다가 많이 적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적다 보면은,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지금 이 문제는 나다운 게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되게 심플해지고 좀 많이 답이 나왔던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지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다시 일기를 쓰기 시작한 지가 꽤 됐는데, 그 일기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나답게 보낸 순간이 어떤 순간이고, 그랬을 때에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런 것들을 찬찬히 적어 내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 고민들이 해결되는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하시는 분 현은빈 씨. 그 뺑반에서 네. 민재가 바닥에 있는 흰 가루를 찍어서 이렇게 먹어보는 장면이 있잖아요. 네. 그 가루가 실제로 소금이었는지 궁금하고. 몰라요. 기억이 안 나네. 몰라요. 저는 항상 물어봐요.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소금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게 애드립이어서 아마 먹으면 안 되는 걸 수도 있어요. 그게 많이 신경이 쓰이셨군요. 네, 네. 너무 팍팍 이렇게 먹어. 너무 제가 이렇게 먹었어요? 볼때 그래요? 이렇게 먹어가지고. 그랬어요? 준이 형한테 한번 다시 물어봐야겠네. 네.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민서 씨. 안녕하세요. 네네. 저도 배우님처럼 네. 다양한 모습,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열심히 연기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인데요. 네네네네. 어쩐지 앞에서 눈이 초롱초롱 해가지고. 네네네. 감사합니다. 되게 오랜 무명 기간을 버티고 있는 배우들이 정말 많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것만큼은 잊지 말라, 약간 응원의 한 말씀. 요즘에는 인스타그램 보면 그것만 모아놓는 계정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면은 막 진짜 막 성내는 사람도 있고 뭐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막 명연설 넣기도 하고 막, 그래서 매일 그런 거 보면서 좀 파이팅도 하는데, 저는 근데 하나 확실히 갖고 있던 거는 의심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다 될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어차피 될 건데 이게 언제냐가 문제인 거잖아요. 우리는 늘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언제인지 문제지, 또래 친구들이랑도 얘기할 때도 연기는 다 잘한다, 다 잘하는데 언제 누가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시간이 오느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면서, 저는 지금 우리 민서 씨가 보내는 시간은 저는 늘 확신을 가지고 보냈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는 뭐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냥 기다리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도 요즘 고민하는 어떤 지점들을 보면은 의심의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의심을 지우려고 엄청 시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고민을 해? 왜 그런 거 하지 마. 잘 될 것만 생각해. 막 이런 생각들. 내가 카메라 앞에서 막 신나게 연기하는 모습들. 이런 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항상 카메라 앞에서 연기할 거고 내가 행복하게 내가 이룰 것들을 의심하지 않는 거. 그게 진짜 저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흥미로운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준열 씨의 필모그래피에 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봉오동 전투, 리틀 포레스트, 택시 운전사, 응답하라 1988 등 다양한 작품을 뺑반. 뺑반도 질문해 주셔가지고. 뺑반 등 다양한 작품 B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으니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무리는 저의 생각 대신에 조진웅 씨의 견해로 가름하고자 합니다. 오, 네네. 다음과 같이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유준열이라는 배우는 아주 많은 감정을 굉장히 경제적으로 활용할 줄 아는 배우다. 사뭇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그가 쌓아 올린 캐릭터의 감정은 단순함을 표현하기 위한 복합적인 집중력이었다. 훌륭했다. 앞으로도 솔직한 감정의 표현과 특유 여유 있는 너스레로 많은 관객의 가슴에 감동을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형이 이야기했던 틈새 시장을 남용치 마라. 기억하자. 우리가 초인류라는 것을. 감동적인데요.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네네. 틈새 시장이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영업 비밀입니다. 네, 그 틈새는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라 그 틈새를 알려드릴 수는 없고. 네. 좋은 멘트를 또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확인한 부단한 노력과 고민이 감독과 배우들의 찬사로 이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발자취를 함께 복귀하신 소감과 끝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연기를 가지고 영화 안에서 이렇게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순간이 그냥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BTV 여러분들과 기자님 그리고 또 우리 인터뷰 같이 해주신 감독님 조중 선배님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티팩토리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가까이서 이렇게 같이 오랜만에 시간 보내서 너무 좋았고 또 영화 이야기를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있는 순간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또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많이 있고 또 저뿐만 아니라 다른 배우들한테도 많이 기회가 가서 좀 우리가 영화 얘기를 좀 진지하게 깊이 있게 얘기하는 순간이 많이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나 시간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좋은 연기로 많은 분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선사하는 배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수어로 인사드리고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